자,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내 이웃은 어디에? 예, 지금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여기 화면에 보면 GPS 지도 같은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뭘 할지 딱 보이실 거예요. 예, 즉 앱인벤터에서도 GPS 관련해서 위치를 찾아주고 그런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검색해보고 지도를 활용해서 가고 싶은 곳을 또는 관심 있는 지역을 알아보는 그러한 과정을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욕심상으로는 하고 싶은 욕심으로는 뭐 앱이벤트에 진짜 많은 기능이 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6시간의 이 시간으로 모든 걸 또 풀어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 지도랑 그 앱 인벤터 그리고 결국 이 지도라는 건 다른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바로 GPS를 활용한 위치 안내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컴포넌트로 보통 하긴 합니다. 액티비티 스타터라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마치 뭐 한글 프로그램 시키다가 그 프로그램 속에서 그림판을 불러온다든지,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 실행시키면서 뭐 필요하면 뭐 엑셀 프로그램을 불러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한, 즉 앱인벤터 속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그거를 액티비티 스타터라는 걸 활용해서 할 수 있고요. 웹뷰어라는 것은 웹의 화면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또는 탭에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해보니까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서 웹뷰어보다는 액티비티 스타터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 해보고 또 확장도 해보는 그런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어디? 분당고. 자,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을요, Our Friends라고 해놨는데, 뭐 사실 뭐 이거 붙이기 나름인 거고요. 뭘 하는지 한번 보죠. 액티비티 스타터 컴포넌트라는 걸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액티비티 스타터 컴포넌트라고 하면요, 자, 여기서 Our Friends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제가 원래 있던 그 책의 내용인 파리 관광을 약간 변형을 한 거거든요. 자, 보면 액티비티 스타터가 여기엔 아니고요. 밑에 보면요, 여기 커넥티라는 부분에 있어요. 지금 보이세요? 여기 커넥티 부분에 액티비티 스타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러와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련된 게 뭐 이미지가 필요하면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될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센서 GPS 센서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센서 쪽에서 어저께는 가속도 센서인 액셀로미터 센서를 썼는데 이번에는 로케이션 센서를 해가지고요, GPS를 활용할 때 쓰는 센서를 우리가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노티파이어 해가지고 유저 인터페이스에 여러분들 왜 화면 띄우는 거 있었죠? 그걸 할 때 노티파이어라는 걸 했고요. 오늘은 이런 큰 거는 그렇고요. 나머지 더 추가적인 컴포넌트를 보면은 웹뷰어 컴포넌트는 웹뷰어도 있어요. 웹뷰어도 여기 보면 웹뷰어라는 기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얘를 클릭하면 얘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화면이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앱 화면은 그 위치에서 하다 보니까 뭐 스크롤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되돌아가기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그런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개의 데이터 변수를 사용할 때 리스트 변수라는 걸 쓸 거예요. 지금 이 리스트 변수는 어디서 쓰냐면요, 여러분들이 왜 관심 있는 지역, 내 이웃에 대해서 지역을 몇 개를 등록해 놓고 그거를 검색을 하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리스트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변수긴 변수예요. 변수라는 건 어떤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거죠. 그런데 리스트 변수는 그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때 그것을 저장하는 변수가 리스트 변수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리스트 변수에서 원하는 요소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리스트 피커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자, 리스트 피커 컴포넌트를 한번 구경해 보자면
여기 보면 리스트 피커라고 있죠. 얘를 그냥 갖다 끌어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리스트 피커를 이미 있기 때문에 리스트 피커 두 번째가 생성된다라고 해서 이제 지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원하는 지도를 보이는 필요한 URL을 동적으로 생성하기, 이거는 이제 저 액티비티 스타터랑 유사하게 연결을 시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GPS 값 활용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위치, 여기 보면 다음에 나오겠네요. 여기 보면 위도, 경도, 내 주소 해가지고 GPS를 활용해서 내 위치를 알아볼 수 있고요. 그 위치를 지도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우리 이웃을 둘러보기, 여기를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리스트로 만들어준 목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목록을 어떻게 해요? 장소 추가라는 걸 이용해서 입력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장소가 추가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도 액티브 스타터를 활용해서 유튜브를 재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클릭했을 때 다음 스크린으로 넘어가서 유튜브 화면이 실행이 되게, 또는 유튜브 활용 실행이 위한 버튼이 나오게 그렇게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스크린에서는 이 GPS를 위한 액티브 스타터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얘가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을 추가를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컴포넌트에 대해서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 메뉴에 우리 이웃 동네라는 것은 여기 타이틀에서 준 거죠. 여기 보면 타이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크롤이 가능하게 하는 게 스크롤러블이죠. 그래서 스크린 자체에 대한 기본 속성을 스크롤러블로 해놓고요. 만일에 웹뷰어라는 걸 쓰신다면 스크롤러블을 해제를 해야 정상적인 동작이 나옵니다. 화면이. 자, 그 다음에 뭔지 아시죠? 이미지를 가운데 배치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에 호라이즌탈 어레인지먼트를 썼어요. 예. 여기서는 뭐 아예 이미지 자체를 이미지가 어떻게 가운데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가운데로 들어가고 호라이즌탈 어레인지먼트를 써서 가운데로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는요 뭐냐면 성남.jpg예요. 성남에 관련된, 그러니까 성남.jpg를 해서 불러왔습니다. 물론 이 이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도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크기는, 높이는 한 150 정도 줬어요. 150을 줘서 했습니다. 그 다음 요것은 그냥 단순한 텍스트죠. 텍스트라면 유저 인터페이스에 레이블을 통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뭐 글자 포인트는 18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 포인트 18포인트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을 소개합니다 라는 텍스트를 줬고요. 텍스트 얼라인먼트는 센터를 줘서 화면의 가운데에 배치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색깔은 파랑색 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웃 둘러보기인데요. 마치 이게 버튼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버튼이 아니라 뭐다? 리스트 피커다 라는 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버튼이 아니라 리스트 피커입니다. 자, 리스트 피커라는 것은 마치 버튼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 리스트 피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텍스트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웃 둘러보기라고 했고, 그 텍스트 얼라인먼트도 센터를 해서 가운데로 냅뒀습니다. 보이긴 버튼처럼 보이지만 아니 버튼이 아니라 리스트 피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GPS로 알아본 내 위치, 이건 뭐로 만들면 되겠어요? 레이블을 통해서 만들면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두 개의 컴포넌트가 있어요. 자, 하나는 얘는 하나겠다. 주소라는 게 있죠. 주소라는 거, 주소를 갖다가 얘를 저는 주소 해가지고 요 옆에 지금 클릭이 잘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어드레스가 있어요. 두 개네요, 두 개. 자, 주소 레이블을 통해서 주소하고 땡땡 하고 찍어놨고요. 그럼 주소가 표시가 돼야 되겠죠. 주소가 표시될 것은 역시 레이블로 만들었습니다. 레이블로 해가지고요, 어드레스라는 것을 이름을 줬습니다. 지금 보면 어드레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레이블 요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 있으니까 굉장히 조그맣게 나오죠. 예, 화면을 좀 키워 볼까요? 예, 이게 조금 더 낫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위도 경도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예, 4개의 레이블을 썼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추가만 해놓고 레이블 이름도 그냥 냅뒀고요. 얘는 우리가 여기다가 위도 값을 표시해 줘야 되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위도 값이라는 이름을 줬고요. 예, 얘는 그냥 경도 땡땡 하고 이름을 해놨고, 그 다음 얘는 경도 값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것은 경도를 제가 입력을 할 때 실제로 그 레이블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좀 공간을 띄워놨어요. 그래서 좀 띄워져서 내용이 그래야지만 뭐 위도에 있는 값이랑 경도랑 좀 띄워져서 나올 거니까 그렇게 좀 띄워놨고요. 그 다음에 이 위도 값이나 경도 값은 기본 값으로 0, 0을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내 위치로 확인하기는 이제 버튼이에요. 버튼을 눌러서 어떤 동작을 하게. 자, 그래서 이름은 맵이라고 줬고요. 버튼을 필 페어런트를 해갖고 화면 가득이 옆으로 퍼져 나오는 버튼이 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 호라이즌탈 어레인지먼트 해갖고 수평 정렬을 해서요, 장소 추가라는 레이블 넣었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처음 해보시는 것 같은데, 얘는 뭐냐 하면 사용자에게 입력을 직접 받는 텍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텍스트 박스가 있어요. 이 텍스트 박스를 클릭해서 이쪽으로 드래그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어저께도 잠깐 하셨겠지만 호라이즌탈 어레인지먼트는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얼라인 호라이즌탈을요, 그 기본이 얘는 이제 레프트니까 센터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얼라인 버티칼은 기본이 탑일 거예요. 위쪽에 가서 쏠려 있거든요. 얘를 갖다가 가운데로 맞춰 주시는 그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가운데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 버튼 제출 버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제출 버튼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누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저는 submit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제출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오토매틱으로 만들어 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유튜브로 넘어가기 위한 그 연결이죠. 연결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얘를 유튜브 해놨고요. 뭐 이름은 사실 여러분들 임의로 주셔도 된다라는 거, 그 정도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컴포넌트 다 설명했고요. 자, 액티브 스타터 컴포넌트를 보시면은 이것은 다른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시켜주는 컴포넌트예요. 근데 그 컴포넌트를 구동을 시켜주려면 약간 자바의 명령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자바를 모르고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자, 그럴 때는 그냥 값을 직접 입력을 하겠습니다. 액티비티 스타터예요. 이 액션은 기본적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 2개를 넣어줘야지 여러분들이 맵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방법은 2가지예요. 블럭에다가 집어넣던지, 보면 이 블럭에서요, 블럭에서 보면 액티브 스타터, 보면 액티브 스타터 하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클릭하면 set 액티브 스타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액션도 있고, 그 다음 데이터 URI도 있고, 요 2개도 있죠. 액티비티 클래스와 액티비티 패키지 해가지고요, 클래스와 패키지를 직접 입력해 주셔도 돼요. 물론 이제 유튜브를 쓰겠다 그러면 유튜브에 관련된 액티비티 클래스를 넣어주고, 뭐 유튜브에 관련된 액티비티 패키지를 뭐 집어넣어주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웹이라는 넓은 정보 공간에서 찾아내시면 될 테고요. 저는 우선은요 구글에 관련된 거 액티비티 클래스와 액티비티 패키지를 여기서 해도 되고요. 저는 어디서 했냐면 디자인 쪽에서 했어요. 디자인 쪽에 가셔서요. 이 액티비티 스타터에 대한 걸 눌러주시면 얘가 액티비티 스타터 얘는 리스트 피커죠. 액티비티 스타터가 오는 거예요. 요겁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 옆에 액션, 액티비티 클래스, 액티비티 패키지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내용이 다 안 보이는 겁니다. 사실 더 있어요. 자, 그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시면 되느냐 하면 바로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droid.intent.action.대문자 view 그리고 액티비티 클래스란에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액티비티 패키지는 이렇게 패키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거 말고 다른 앱을 실행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필요한 클래스나 필요한 패키지를 선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앱이 시작이 되면요 검색 장소 여러분들이 그 선택할 거거든요. 그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 이웃 둘러보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클릭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리스트 피커 컴포넌트에 해당 검색 장소를 연결을 시켜줘요. 그럼 사용자가 리스트 피커에서 검색 장소를 선택하면요 지도 앱이 해당 장소를 보여주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볼게요. 자, 이게 뭐 관광지 목록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건 이제 예전에 있던 거고 제가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구니까 분당구 당연히 있어야죠.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살고 있는 동네 하나 넣어봤고요. 판교에 제일 유명한 거 뭐 판교 현대백화점이라고 하면 너무 그런가요? 어쨌든 관심 있는 지역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앱이 딱 실행이 되면요. 그러면 이 리스트 피커에 값을 그 리스트를 설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리스트 이름을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사실 이렇게 이름 안 줘도 상관없어요. 리스트 이름 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변수 이름 줄 때 뭐 딱히 어디에 정해놓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꼭 이렇게 안 주셔도 되고요. 뭐 데스티네이션 그냥 주셔도 되고. 자, 어쨌든 스크린 1이 이니셜라이즈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리스트 피커를 초기화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조금 더 있어요. 보면 블로그 보면 예전에 있었던 거에는 GPS라는 기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GPS 기능이 없는데 저는 조금 더 추가를 해놨어요. 자, 글로벌 데스티네이션은 어차피 다 아실 테고 그 다음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GPS예요. GPS라는 그 센서를 타임 인터벌을 얼마씩 줄 거냐, 1000ms 1초마다 GPS 그 센서를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로케이션 센서 디스턴스 인터벌이란 건 뭐냐면 어쨌든 GPS가 위치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전 위치와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 때 메타 단위입니다. 그래서 1m 정도 차이가 나면 감지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왕 왔으니까 call get location 한번 알아볼게요. get location은 뭐냐 하면요 이거는 사용자 정의 함수예요. 그래서 이건 뭐 하는 기능인지 한번 볼게요. 로케이션 센서는 GPS에 지구 위치를 제공해주는 제공자의 이름을 GPS라고 한다. 뭐 이거는 소문자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어드레스 텍스트. 어드레스 텍스트는 뭐냐면요 저는 얘가 어드레스예요. 지금 아까 잘 안 보여서 안 찍혔던 거 있죠? 실제로 주소가 표시될 레이블이 어드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얘의 텍스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텍스트 어드레스 텍스트에는 현재 로케이션 센서에 커런트 어드레스를 집어넣어줘라. 그럼 현재 내 위치 주소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 위도 값과 경도 값을 넣어줍니다. 위도는 레티튜드, 경도는 롱기튜드인가 뭔가 이렇게 됩니다. 뭐 제가 어제도 얘기해드렸죠. 저희 영어 발음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 안 돼요. 자, 만일 어드레스 텍스트가 unknown이라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 지구위치 센서가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그 지구위치 GPS 센서가 여러분들 주소를 찾았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찾을 때까지 계속 시켜야죠. 그럼 call get location, 즉 자기 함수에서 본인을 다시 호출을 합니다. 자, 이런 거 아마도 여러분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재귀 함수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지금 이게 get location이잖아요, 그쵸? 쭉 실행되고 있다가 얘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얘를 다시 호출합니다. 이게 이제 재귀적인 호출이라고 돼요. 본인을 다시 호출할 때. 자, 그 다음 그래서 call location 해가지고 위치를 찾아주는 것을 불러와요. 그러면 처음에 스크린이 딱 실행됐을 때 주소값 체크하고요, 위도 경도값 다 체크하고 그 다음 call location 하겠죠. 그럴 때 얘를 위쪽으로 올려놓으면 조금 더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로케이션을 먼저 위치를 찾아주고 거기 위치에 있는 주소값 지정해주고 그 다음 뭐 위도값 사실 의미가 없었네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네요. 이건 뭐 의미가 없죠? 제가 설명하려다 보니까 의미가 없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재규적인 함수 호출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리스트 피커 초기화하는 거. 자, 그 다음에 URL을 이용해서 주소를 할 때는요, 그 액티비티 스타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검색어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그 검색어에 따라서 위치를 찾아줄 건데 구글맵에서는요 이렇게 명령을 써요. maps.google.com 물음표 q 하고 는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검색어를 집어넣어주면 그 검색에 따라서 동작을 하거든요. 바로 이 URL이 여러분들이 사용자 선택에 따라서 동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면 리스트 피커를 피킹에 연결을 하고 나면 리스트 피커에 그 여러분들이 어떤 리스트를 선택을 한 후에 액티비티 스타터의 데이터 URI 데이터 URI가 어떻게 maps google.com /q 물음표 q 등호 해가지고 리스트 피커 셀렉션 여러분들이 리스트 피커 선택한 곳이 이 QD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결시켜 놓은 다음에 액티비티 스타터를 스타트 액티비티 해주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죠. 자, 뭐 전체적인 앱 프로그램은 이렇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더 가야 되겠죠. 자, 확장해보면 조금 나중에 보고 한번 블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크린 이니셜라이즈와 get location에 대해서는 같이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설명해 드리면 그 리스트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destination이라는 변수, 여기 지금 variable 변수잖아요, 그쵸? 얘를 initial 글로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destination에 이름을 준 거고요. 다만 이게 아까 어떤 변수 하나의 값이 아니잖아요. 리스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트로 가시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make the list, make
메이커 리스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메이커 리스트에 여러분들 필요한 내용을 넣어주면 돼요. 더 넣어주고 싶으시면 얘를 클릭하시면 아이템을 더 추가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예. 자, 이게 끝나면요. 예. 그 다음 리스트 피커 애프터 피킹 했을 때 아까 요건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요걸 꼭 해줘야 돼요. 콜 액티비티 스타터 스타트 액티비티를 꼭 해주고요. 자, 그 다음 요 밑에 보면은 그 여러분들 위치를 따져주는 데 있어서요, 요 명령도 같이 집어넣었어요. 예. 아까 우리가 위치 값이 얼마일 때, 예, 1초마다 비교를 하고 어떻게요? 1m 정도 이동했을 때 비교를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런 식으로 우선은, 예, 그 위치가 바뀔 때 어떻게 할 거냐? 위도값과 경도값을 바꿔서 집어넣어 주게. get latitude와 get longitude 가지고 위도 경도값을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 텍스트에는 어떻게 해요? 그 로케이션 센서에서 체크된 그 어드레스를 연결을 해줍니다. 예. 자, 그 다음 맵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위치를 클릭했을 때, 예, 현재 이 위치죠. 그러면 내 위치를 지도로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무슨 동작이 일어나느냐 라는 거를 할 거예요. 자, 무슨 동작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바로 액티비티 스타터 하면서요, 데이터 URI 해갖고 이번엔 위도값, 아까는 어떻게 줬냐면 아까는 검색어로 줬거든요. HTTP Maps 구글 해가지고 그렇게 줬는데 이번엔 이렇게 주는 거예요. GEO 그 다음에 땡땡 하시고 위도값, 경도값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주고 그 위도와 경도 사이에는 콤마를 찍으시면 동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맵을 클릭했을 때 여러분들이 측정한 위도 경도 값에 의해서 맵이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뭐 다음 넥스트 버튼과 요거를 해줘야겠네요. 자, 서밋이란 건 뭐냐면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장소를 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 장소 추가에 여러분들이 글씨를 쓰고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되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업무, 예, 작업 처리가 그렇게 되죠. 자,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들 제출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할 거냐? 리스트를 추가를 해야죠. 그럼 리스트에 가서 어드레스 리스트, 예, 아이템 투 리스트 해가지고 리스트 아이템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변수 자체를 글로벌 데스티네이션, 즉 데스티네이션을 갖다 꽂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꽂아주고 하면 아무런 변화를 사용자는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위해서 팝업을 시켜줘야죠. 팝업, 쇼 메시지 다이얼로그 갖고 메시지 더 타이틀 버튼 텍스트는 기본값이 뭐라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걔를 빼버리고 확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요게 딱 이제 그 검색이 다 되면 그 글자가 계속 남아 있으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 글자를 없애주는, 로케이션 텍스트라는 명령을 써서, 이 명령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텍스트를 써서 검색을 아무것도 안 나오게 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넥스트라는 건 유튜브로 가는 버튼이에요. 이 넥스트라는 버튼이. 그래서 오픈 어나더 스크린, 스크린 네임, 스크린 2, 뭐 이건 아마 보셨을 테고요. 자, 그럼 이제 스크린 2에 대해서 한번 가보면요. 스크린 2는 진짜 유튜브 URL만 확인하기 위한 스크린 2였어요. 그래서 O를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요? 스타터 디폴트 해가지고 찾고자 하는 주소, 뭐 유튜브 주소 이런 걸 클릭하셔서 직접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콜 액티비티 스타터, 스타트 액티비티 해주면 여러분들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확장을 해봐야 될 텐데요. 확장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요걸 이용해서 장소 추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몇 개의 더 장소를 한번 더 내 이웃으로서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유튜브 재생 위한 스크린을 구현해야 될 텐데
예, 자, 스크린 구현하는 방법. 자, 아까 이거는 했었죠, 그쵸? 요거 했고 넥스트 해갖고 스크린 2면 예, 자, 유튜브 동영상을 하려면 이거는 똑같아요. 액션은 안드로이드 인텐트 액션 점 뷰인데 유튜브에 대해서는요, 유튜브의 URL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유튜브의 URL이라고 얘기하면요, 네, 유튜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연결이 오래 걸리네요. 네, 다시. 예, 유튜브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URL을 복사해서 넣으시고 콜 액티비티 스타터, 예, 스타트 액티비티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예, 에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가 가능하게 이런 식으로 장소 추가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서 완성해 내시면 되겠습니다.